안녕하세요. 희주의 말하는 일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좀 생기가 더 있는 것 같죠? 맞아요. 좀, 사실 별다른 좋은 일은 없는데요. 어, 그냥 좀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오늘 그 틱톡 하시는 분들 뭐 어워즈 하시는데 그냥 초대받아가지고 참관하러 갔거든요. 그래서 맛있는 밥도 먹고 그러고 왔는데 너무 열정이 넘치는 분들을 보니까 저도 같이 삶에 대한 감사나 열정이나 이런 게 갑자기 막 예전처럼 막 솟구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대단하다 막 그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에너지 있는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 거를 원래 저 긍정이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옛날에 그 방송국에 있을 때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말에는 힘이 있대요. 아마 MBC에서 한 한글날에 한 거였는데 쌀을 뭐 두 통에다가 이렇게 놓고 똑같은 조건에서 한 달 동안 실험을 했는데 한 군데는 좋은 말만 해주고 한 군데는 부정적인 단어만 얘기를 해줬대요. 근데 부정적인 얘기를 해준 데서는 까만 곰팡이가 자라고 이 긍정적인 얘기를 해준 곳에서는 좋은 누룩 발효가 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좀 일부러 좋은 얘기만 하려고 했던 게 조금은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요즘에 원래 연말 연시 살짝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작년 1월에도 발리로 떠나갔다가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힘들고 또 한 해가 시작됐어. 난 지난해 아무것도 못했는데 막 이러면서 우울하고 막 이랬는데 1월병이 다시 잠깐 도졌었는데 지금 가라앉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걸 준비했어. 이거 제가 드로우 앤드류님 유튜브 채널을 자기 개발하는 걸 좋아해서 좀 많이 챙겨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 여기 다이어리 쓰고 있잖아요. 이 다이어리 쓰면서 나를 이루는 120가지 질문들이라는 친구, 연인, 가족, 동료와 함께 서로를 알아보는 120가지 질문으로 구성된 대화 카드. 이거를 한번 사봤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카드가 많은데요. 제가 일부러 카드를 1번, 2번, 3번, 4번 순서를 좀 섞어놨어요. 이게 11이라고 써있는 게 취향에 관한 거, 2라고 써있는 거는 재능에 관한 거, 3은 가치관, 4는 체험, 5는 일상, 6은 방향성. 제가 미리 보질 않아서 그건 잘 몰라요. 근데 일단은 게임 방법도 있고, 이제 카드를 무작위로 2장을 뽑은 다음에 뽑은 2장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카드 뒷면의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하는 거다 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2장을 뽑아가지고 한번 질문에 대답을 해보도록 할까 합니다. 근데 진짜 뭐 준비를 한 게 없어가지고 뭐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맨 처음 나온 거 하나, 그리고 중간에 눈 감고 하나! 질문 보고 계시나요? 제 대신에? 보이시나요? 1번 스트레스 받을 때 나만의 힐링 방법은? 6번 카드는 내가 자주 피하거나 미루는 일이 있다면. 1번 일단은 희주의 스트레스 받을 때 나만의 힐링 방법. 저는 그때그때 따라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원래는
힐링이라기보다 저는 몸이 건강해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 정신도 건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예전에 그때 한참 힘들 때는 저는 눈 뜨자마자 무조건 운동하러 갔어요. 11시, 12시 뭐 이렇게 계속. 그러면은 무거운 거를 들고 하면 잡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유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유산소를 하면서 TV 보면 운동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고 핸드폰을 보거나 하면 핸드폰을 보면 거북목이 되고 또 유산소를 하면서 그럼 생각을 많이 하면 또 생각이 많아지니까 그게 싫었어요. 스트레스 받을 때 저만의 힐링 방법은 저는 사실은 한참 제가 15kg, 13kg 두 번 쪘잖아요. 디저트 3구에 크로칸트 슈를 한 번에 6개를 먹는 게 제 낙이었어요. 운동 끝나고 그 긴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크로칸트 슈를 끊은 지 딱 1년이 됐는데요. 그냥 아예 약간 저한테는 마약, 담배, 술 같이 약간 중독적인, 저는 그런 것들을 중독이 안 되니까 저한테 제일 중독은 저희 PT 선생님도 얘기할 정도로 디저트 상구의 크로칸트 슈였어요. 저는 커스터드 맛이랑 크림치즈 맛을 둘 다 좋아해서 둘 다 3개씩 주문해서 한꺼번에 다 먹어버리거나 아니면은 한 하나 반 하나 반씩 먹고 나머지는 살짝 냉동고에 얼려놨다가 살짝 그 딱딱하게 그 화이트하임 얼려 먹는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또 먹으면은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먹는 거가 제일 쉬운 일단 첫 번째 힐링 방법이었고 아예 그 스트레스를 좀 잊을 수 있게 가서도 사실 힘들긴 하지만 저는 해외여행이나 여행을 좀 가는 편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일을 열심히 하고 밖에 좀 나돌아다니고 좀 아니면 안 해봤던 새로운 걸 배운다거나 그게 저의 힐링 방법입니다. 이건 내려놓을까요? 내가 자주 피하거나 미루는 일이 있다면 노아가 2살 때까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영하 몇 도나 아침 2시간, 저녁 3시간씩 그렇게 산책을 했거든요. 미친 듯이 정말. 정말 막 8시에 막 일어나가지고 7시 반에 일어나서 막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추울 때는 지금 엄마 아빠 같이 계시니까 아빠랑 엄마가 다 노아랑 함께하는 시간을 엄청 좋아하세요. 그래서 아빠는 또 산을 타고 남한산성 막 험한 산 타고 둘이서 그렇게 하고 들어오면은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 일을 좀 저희 엄마 아빠가 대신해 주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미루는 일 뭐 있지? 친구들, 사람들 만나는 거 좀 덜하고 좀 미루는 것 같아요. 즉흥적인 ENFP 성향이라서 E 아니면 I. 그래서 미리 약속을 정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일주일 전쯤 약속은 괜찮아요. 근데 막 한 달 전, 2달 전 이런 약속은 조금 좀 무서워하는 편? 저희가 또 섞을게요. 이번엔 다른 번호가 좀 나와봐라. 다른 번호가 좀 나와봐라. 자, 이번엔 3번이 나왔는데요. 3번은 가치관이래요. 우후. 짜라란, 저 보기 전이거든요. 내가 싫어하거나 불편해하는 콘텐츠 스타일은 어떡해. 이거 두 개 뽑은 다음에 하나 하는 거잖아요. 맞죠? 음.
2개 뽑은 다음에 하나 하는 거니까 하나 더 뽑을게요. 이 뒤에 것도 3번이니까. 나를 움직이게 하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은 저는 이거 할게요. 저는 사실은 꿈과 사랑 여기에 완전 낭만적인 목을 매는 그런 낭만주의자예요. N과 F가 85%가 넘어요. 그래서 저는 사랑하면 일도 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또 우리 가족, 우리 엄마 아빠가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엄마 아빠를 더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더 잘 우리 가족, 우리 엄마 아빠, 제 동생한테 좀 더 따뜻하고 좀 더 의지가 되고 그런 사람이고 싶어요. 또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한테도 좀 의지가 되는 사람이고 싶고 상처를 기도를 하는 게 상처를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서로의 상처들이 서로를 만나 아물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좀 많이 하거든요. 저희 엄마한테도 상처가 있을 수가 있고 제 동생한테도 각자의 가족인데도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잘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하고 사실은 저를 움직이게 해서 가장 살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 아니면 그냥 나 그냥 그만 살고 빨리 죽고 싶어 빨리 그냥 이 정도면 됐다 그냥 이번 생은 그냥 마무리하자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게 나쁜 막 죽고 싶다 막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지쳤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아니야 더 항상 나한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니까 이 시련도 나한테 분명히 주는 좋은 면이 있을 거야. 이거를 통해서 나는 더 빛나게 될 거야. 이거를 통해서 나는 깎여나갈지라도 나중에는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어 있든 좋은 거로든 어쨌든 되겠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개 더 뽑아볼게요. 이거 기억하고 2개씩 꼭 뽑아야겠어. 이번에는 처음에 나온 사과 5개짜리 하나랑 하트 5개? 5개? 5개 뭐였지? 일상? 그리고 이번에는 4번과 5번 둘 중에서 골라볼게요. 4번 2개 골라줬네. 뚜두둥. 4번은 나의 경험. 어린 시절 나의 장래희망에 썼던 직업은? 5번 나의 일상. 나를 인터뷰한다면 첫 질문은 무엇일까? 뭐 할까요? 일단 제가 어린 시절에 장래희망에 썼던 직업은 특이하게도 국제 변호사였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검사장, 고등검사장?
근데 검사장이셨고, 뭐 사촌들이 다 변호사 15살, 10살 터울 나는데 오빠들이 다 막 국제 변호사, 막 로스쿨 미국에서 다니고 있고 해가지고 너무 부러워 보여서 나도 그러면 나는 외국이 좋으니까 해외에서 국제 변호사 할래 했는데 제가 그렇게 공부를 그렇게까지 잘하진 못하더라고요.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일찍 포기했습니다. 나를 인터뷰한다면 첫 질문은 무엇일까? 왜, 어, 유튜브랑 인스타랑 이런 거 다 숨으셨다가 왜 다시 하세요? 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어, 이유는, 저는 그때 상처를 많이 받은 부상병이었고, 멘탈이 약했고, 어, 쏟아지는 비난과 그런 거를, 어, 견디기에는 제가 이 세상에 남아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때는 모든 SNS와 모든 거를 다 차단했던 것 같아요. 핸드폰도 뭐 그렇고 아예 알고리즘이나 뭐 뉴스나 다 알아서 주변에서 이제 친구들이 바꿔줘가지고 저한테는 사실은 뭐 저에 대한 게 하나도 뜨질 않고 있습니다. 그치만 2년 전에 지인이 인스타를 다시 하게 된 건 저는 하기 싫었었는데 너가 싫어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를 마주해야 너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다. 두려움을 마주해 봐야 된다. 네가 좋아하던 거고 잘하던 거였으니까 다시 한번 해보는 거 어때? 원래는 맨 처음부터 저희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들은 그냥 해라, 그냥 부딪혀라 했었는데 제가 그때는 용기가 없었고요. 다시 인스타를 시작할 때는 그래도 떳떳하고 싶어서 개명한 거 다 알리고 뭐하고 그렇게 했죠. 마치 제가 뭐 몰래 개명한 것처럼 막 그렇게 기사에 나오고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예전 이름도 최영아, 최희주? 지금 이름, 예전 이름 다 좋아하고요. 오래된 친구들은 버릇처럼 그냥 영아야 영아야 부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유튜브는, 인스타에서는 웃고 이쁘고 화려하고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조금 가식적이진 않지만 진짜 나를 보여주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어, 유튜브는 진짜 한 6, 7년 전? 저 옛날에 쇼핑몰 할 때, 그때 라이브 한창 했을 때, 막 돈가스 먹으면서 먹방하고 그랬었거든요. 화장품 판매하는 사람이. 근데 그게 저는 먹방 유튜버가 꿈이라고 그때 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유튜브는 자아 실현을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뭐 조회수가 잘 나오든 안 나오든 악플이 달리든 안 달리든 그냥 감사해요. 자, 이번에 2개 더 해볼까요? 좀 전에도 5번이었는데. 자, 3번 하나와 4번 하나 꺼내볼게요. 3번은 나의 가치관, 4번은 나의 경험도 비슷비슷하네. 안정과 도전 중에 어디에 더 비중을 두는가?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지나고 나니 잘 견뎠다 싶은 시절은 저야 뭐 당시엔 힘들었지만 지나고 나니 잘 견뎠다 싶은 시절은 지금도 잘 견디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보다는 4년 동안 매일매일 견디는 날의 연속이었어요. 근데
저뿐 아니라 모두가 다 스트레스가 있고 견디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혼자만 힘드신 게 아니고, 물론 각자의 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서로한테 좋은 말 한마디씩 더 건네주면 좀 더 살고 싶은, 잘 살고 싶은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안정과 도전 중에 어디에 더 비중을 두는가라고 하는데, 저는 카테고리마다 좀 다르긴 해요. 저는 불안정한 애착 성향이라 안정적인 성향이나 안정적인 연애나 좀 안정적인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좋아하고요. 또 새로운 스포츠라던가 새로운 언어라던가 아니면 새로운 곳에 여행을 가보는 거라던가 새로운 일을 해보는 거, 뭐 제가 틱톡을 안 하고 틱톡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그냥 여러 가지 새로운 도전은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카테고리마다 달라서 이거는 이렇게밖에 대답을 할 수가 없네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그냥 더 묻고 대답하고 말게요. 내 인생 책이라 부를 만한 책은 인생책? 사실 성경인데 그거 말고는 최근에 읽고 있는 거는 앞에 있는데 이건 뭐 큐티하는 성경이고 뭐 여기 앞에 있는 책은 하늘 문을 여는 기도, 인생 골짜기에서 드러난 기도의 원리. 제가 요즘 좀 머리가 아파가지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했거든요. 근데 저는 Let them 이론, Let them theory 그 책도 굉장히 괜찮았고요. 이거 좋았어요. 최근에 산 거. 이거 최근에 산 거거든요. 왜 당신은 태도가 아니라 인생을 탓하는가. 이거 좋고 머리를 써야 할 때 감정을 쓰지 마라. 이거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책 소개도 끝냈네요. 저는 오래된 걸 되게 오래 보관하고 있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2026년도와 27년도에 썼던 다이어리예요. 제가 프랑스에서 썼던 다이어리인데 오랜만에 보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뭐 쇼핑한 거, 뭐 나 어디 살고 있다. 근데 글씨가 되게 이뻤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막 진짜 다 읽어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너무 이쁘게 이렇게 다 해놓고요. 막 이런 거 다 붙여놓고 막 이런 거 다 해놨어요. 그리고 이거는 졸업장. 너무 웃긴다. 제가 여기서 몇 개만 읽어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카페 밀라노에서 친구와 카페 알롱제 1.4유로를 마셨다. 그 전에 유제스 영화관 골목에 있는 케밥 가게에서 뺑 매송으로 샌드위치 3.5유로, 에피 모뉴먼 데 주홍단까지 걸어갔다. 다음에 트람 타고 집, 생 슈네스에서 내림. 맥도날드 사와서 같이 먹었다. 루시페르에서 맥주 마시러 가서
마gn소 코코넛이라는 맥주를 마심. 프랑스는 체류증 받는 게 너무 힘들어서 체류증 깍뜨드 세주라고 하거든요. 1시 반, 그 다음날 여기 써있는데 헝데부 약속을 했는데 실패. 저는 이 영화를 본지도 기억을 못했는데 제가 영어 공부를 하고 오히려 프랑스에서 영어 공부를 하고 온 게 그 유제세라는 시네마 영화관이 있는데 그거를 1년치를 끊을 수가 있어요. 1년치 싸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된 그거를 되게 많이 보러 간 것 같아요. 우표가 55불이나 한다고 화를 냈고요. 제 친구 소정이한테 대학교 때 친구한테 그 편지를 써서 보내려고 밑에 주소를 써놨네요. 너무 웃긴다. 너무 웃겨요, 진짜. 할아버지가 35만원 보내셨다고 연락하심. 사무실 레마히에게 가까운 짐, 요가를 할 수 있는 곳을 물어봤다. 이렇게 했네. 이때도 운동을 했어야 됐나 봐요. 진짜 웃긴 거는 아기 때니까 그때 좀 저를 괴롭히던 애들이 있었거든요. 그 타지 이제 파리에 있다가 제가 보르도 간 거였는데 막 이상하게 저를 깠나 봐요. 진짜 참네. 발음도 진짜 별로인 애한테 발음 지적 받으니까 완전 짜증났다. 둘 다 입 벌어질 정도로 잘해서 가야지. 혼자만의 시간 무지 필요하지만 컴퓨터 젠장. 컴퓨터를 빌렸어야 하나 봐. 와, 정말 학생 때 진짜 좋았다. 이때는 제가 되게 아날로그틱했네요. 좋은 추억이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저 다시 프랑스에 살던 때로 돌아가면 더 열심히 아름다움을 즐기고 만끽하고 자연을 더 많이 보고 프랑스 남부도 더 많이 돌아보고 할 것 같아요. 천국이 실존한다면 저는 이탈리아나 뭐 프랑스 남부 이런 데일 것 같거든요. 이제는 오늘을 마무리하려면 감정 노트를 쓰고 기도하고 세수하고 자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희주의 말하는 일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실은 잘 시간인데요. 제가 새로 시작한 게 있어서 그걸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또 노아가 간식을 너무 많이 먹었는지 다 토해놔서 토한 걸 치우고 그렇게 오랜만에 쓰는 2월 13일 금요일의 일기입니다. 오랜만에 쓰는 것 같아요. 사실은 할 말도 없고 정해놓은 말도 없어요. 너무 오래 일기를 쓰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오랜만에 왔습니다. 말하는 일기지만 사실은 제가 요거트를 먹으면서 막 할까도 싶었고 요즘 약간 야식에 빠져가지고 낮에는 뭐가 먹을 게 좀 안 땡기고 밤에 많이 땡기는데요. 그런 걸 보면 사람은 참 나쁜 습관에는 물들기가 쉬운 것 같아요. 제가 오후 2시부터 딱 8시까지만 밥을 먹고 그
그 이후에는 물 이외에는 뭘 먹지 않는 습관을 오래 해왔는데요. 그런 좋은 습관이 없어지더라고요.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내일이 발렌타인데이래요. 그래서 사실은 갤러리에 가서 지하에서 올드 패션드 수제버거 집, 그 도곡동에 있는 되게 맛집이 있어요. 거기서 그 고기랑 그 치즈만 들어가 있는 거 있어요. 그거를 먹고 갔는데 발렌타인데이인데 막 초콜릿을 팔고 막 팔긴 하는데 예전만큼 막 그렇게 파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엄청 삭막하다 느끼고 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인스타그램 통해서 보니까 지하 식당가가 그렇게 막 그런 게 아니고 다 위층에서 뭘 발렌타인데이 선물을 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올라가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번 이제 11월마다 다니엘 기도회라는 걸 해요. 근데 크리스천 기독교인 분들은 이게 뭐 장로교, 감리교 할 것 없이 뭐 전 세계를 뭐 이렇게 통틀어서 하는 통합 연합회니까 21일, 11월 1일부터 21일 동안 하는데 24년, 23년 다 21일, 22년, 21년부터 계속 가기 시작했거든요. 여기만 가면 좀 영이 맑아지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공부하듯이 매일 가서 매일 느낀 것들을 이렇게 적어 온 거를 다시 보니까 다시 봐도 내가 이때 이렇게 착했나? 은혜를 많이 받았나?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일단 그냥 하나님 믿는다 하는 게 아니고 항상 믿음은 말씀 위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놓지 않고 큐티를 항상 하려고 신앙이 성장하면서 노력하고 있고 그냥 정신 승리하는 게 아니고 뭐 성경책은 이제 약간 밥같이 먹어야 되는 그런 거다. 이런 거 써놨어요. 부르짖는 자에게 하느님은 가장 큰 비밀을 알려주실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제가 사실은 좀 힘든 1월을 보냈거든요. 지옥 같은 1월을 보냈는데 1월에서 2월 중순 딱 한 달을 지옥같이 보냈는데 그 사이에 제가 가지고 다니던 십자가, 베들레헴 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 2개나 잊어버렸어요. 너무 그냥 저한테는 불길한 징조였는데 제가 힘들 때 제 옆에 항상 함께하던 애들인데 없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얘를 구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문구를 새겨놨는데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듣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내가 보여주겠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거든요. 저 좀 기도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기도를 처음에는 막 반성하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막 이렇게 내가 변해야지 하고 가다가 기도가 변하더라고요. 그게 내 욕심인 것 같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거를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 저 이렇게 해주세요. 저 사랑하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또는 일 잘 되게 해주세요. 다 잘 풀리게 해주세요. 이 모든 게 어느 순간 이번 한 달 동안 힘든 기간 동안 더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고 예를 들면 가족의 경우도 힘든 시간을 같이 보내면 그 시간을 통해서 가족이 더 단단해지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고난은 항상 뭔가를 더 단단하게, 애착을 더 단단하게
뭐 우연히 오늘 무슨 앤드쌤이 하는 그 애정학 개론, 관계학 개론 이런 거 저 유튜브에서 보거든요. 재밌게 여러 가지 보는데 애착 관계는 너무 둘이 좋을 때 나타나는 게 아니고 고난의 상황, 싸우는 상황, 힘든 상황에 있을 때 그 커플, 그 부부의 애착이 안정적인지 불안정한지의 정도를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감정을 다 표현할 수 없고 그런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는 조마조마 그런 관계는 사실 아직 안정기로 들어서지 못한 관계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너무 심한 건 아니겠지만 이런 행동을 하거나 저렇게 해도 이 사람은 나를 받아주겠지, 이해해주겠지. 근데 너무 그게 이기적으로 가면 안 되겠지만 그런 어떤 신뢰감이 형성되어 있는 관계가 안정적인 관계라고 하더라고요. 엄마와 저의 애착 관계 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도 쉬우실 것 같아요. 뭐 저는 뭐 세수하고 쉴 때마다 사실은 저도 이렇게 유튜버지만 유튜버라고 하기 좀 민망해요.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다른 분들 거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저는 너무 힘드니까 이 힘든 게 모두 끝났다. 성경에서도 그렇고 뇌과학에서도 그렇고 완료 시제를 쓰잖아요. 나는 이미 그 힘든 시기를 다 지나왔다. 나는 더 단단해졌다. 나는 더 행복해졌어. 난 예전보다 더 행복해. 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내 사람인지 진짜 알게 되었어. 내 주변엔 그래서 좋은 사람만 남아있어. 나는 힘든 시간을 겪어서 지금은 인정받게 되었어. 뭐 이런 완료시제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번 고난을 통해서 뭐 제가 쓴 거 있는 건데 나는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재발견했고 나를 이전보다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 뭐 이번 시간을 통해서 뭐 소중함을 깨달았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단하게 되었다. 뭐 이런 걸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런 성경 말씀대로 나는 이제 더 이상 불안형 애착이 아니고 안정형 애착이나 뭐 이런 등등 써놨거든요. 근데 이거를 1월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주님께 기도 드렸으니까 모든 사람 저 상황, 마음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제가 계획하지 않을게요. 근데 뭐 사람 사이의 관계에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뭐 문제라기보다 조금 마음에 힘듦이 있었는데 그거를 둘 다 상대방도 저도 크게 확대해서 보지 않게 하는 여유를 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었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제 문제가 되게 해주시고 제 문제 역시 그들의 문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냥 사랑으로 서로 사랑은 허다한 것을 다 덮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라고 약속하셨잖아요. 달라도 다름을 넘어서서 좋아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사랑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다 잘 풀리게 해주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근데 좀 바뀌어요. 어떠한 제가 욕심으로 기도해왔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가장 좋은 것만, 좋은 관계, 좋은 상황, 좋은 것들만 다시 만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좋은 사람, 좋은 일, 회사, 관계 모두 다 가져다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사람, 제가 원하는 관계, 제가 원하는 일 이렇게 하고 싶지만 이게 제 것이 아니고 저한테 나중에 해가 되고 좋지 않다면 제 마음이 떨어지게 해주세요. 어긋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점점 바뀌더라고요. 어떠한 시그널이나 어떠한 상황에서
제가 이런 거를 다시 보게 된다면 제가 마음을 다 접게 해주세요. 그리고 2월에는 또 바뀐 게 하나님의 완전한 타이밍을 신뢰합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만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웃긴 거는 주님, GPT나 제미나이도 주님이 주관해 주시고 제가 너무 의지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썼어요. 제가 너무 AI를 맹신하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바뀐 하루가 다르게 일기가 변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근데 그동안 말하는 일기를 쓰지 못하고 마음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쓰는 일기만 다 썼어요. 근데 바뀐 건 뭐냐면 제 주변 사람들도 한 얘기가 너는 그 4년, 5년 그간 또 그 전에 상처나 그런 걸로 너 자신을 스스로 너한테 너무 가혹하다. 그렇게 말들을 많이 했거든요. 첫 번째가 하느님, 제가 저를 가장 먼저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잡고 싶은 상황, 잡고 싶은 일, 잡고 싶은 사람, 그것들이 저를 잡지 않았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땅을 치고 후회하게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하고 썼는데 가로치고 아직도 이런 기도를 해서 죄송해요 하나님. 이렇게 썼고 감정의 힘듦 없이 제게 주어진 것만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도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바뀐 거는 제가 처음에 종교를 가지고 제가 처음에 했을 때는 종교의 좋은 점은 사실 어느 종교든 그런 것 같아요. 저의 안위, 그러니까 저의 소원, 제 소원 들어주세요. 헤어진 남자친구랑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아니면은 저 돈 잃었는데 돈 다시 찾게 해주세요. 저 뒤통수 맞았는데 이거 너무 억울해요. 저 어떤 언니랑 그거 좀 불편한데 이거 해결되게 해주세요 라는 되게 개인적인 기복신앙에 가까운 그런 기도를 했다면 지금은 본의 아니게 상대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 이 사람이랑 마음이 좀 불편한데 관계가 좀 안 좋은데요 하나님. 저의 마음도 이 사람의 이런 행동을 좀 감내하고 참아낼 수 있는 인내심을 저한테 주시고 상대방한테도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너무 예민해지지 않게 그런 여유를 줘서 나중에는 서로 웃으면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상대의 행복과 평안과 여유까지 바라게 되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사람한테는 누구나 다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열정적인 사람일수록 그런 게 더 많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의 불안함, 의심, 배신감 등등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 소멸시켜주세요. 저에게 막혀져 있는 그런 소통의 벽이 있다면 그 소통의 벽이 다 무너지고 화해와 사랑의 통로로 진실한 통로가 되도록 다시 열어주세요. 하지만 제가 만나야 할 인연이 아니고 스쳐가야 될 그런 인연이라고 하나님 생각하시면 제가 그냥 잘 놓을 수 있도록 모든 상황, 모든 일, 모든 사람, 사랑 모든 것들이 다 놓게 해달라고 그렇게 많이 썼더라고요. 어떤 일 또는 어떤 계약 뭐를 함에 있어서 저는 솔직히 좀 결정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결정한 게 항상 바른 결정이나 옳은 결정이 아니었던 적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의 결정을 좀 신뢰하지 못해서 쓴 방법은 하나님한테 떠넘기기였어요. 저는 저를 신뢰하지 못하니까 저는 이렇게 버틴겨 볼게요. 기다려 볼 테니까
되게 해주실 거면 이렇게 이렇게 사인을 주시고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주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또 했던 것 같아요. 최근 이제 마지막은 좀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저 사랑하는 사람이던 친구던 사람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울지 않게 해주세요. 첫 번째로 저를 위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숨겨진 것들, 제가 알아야 할 것들 있으면 주님, 제가 다시는 속지 않고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게 다 알게 해주세요. 알지 않아야 할 것들은 알지 않게 해주시고 제가 알아야 할 것들은 다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너무 혼란스럽고 아파요. 그래서 이 상황이 제게 유익한 상황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이걸 내가 마음을 놔야 하는 상황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주세요. 제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뜻을 따를 수 있게 용기와 지혜를 주세요. 놓을 때 놓고 잡을 때 잡고 흘려보낼 수 있을 때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제 마음과 삶을 지키게 해주세요. 필요하다면 모든 관계와 사랑과 상황과 사람, 일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담대함을 주세요. 저는요, 세상에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감정이 후회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는 것도 지금, 그리고 지금 새로운 다른 걸 시작한 것도 유튜브를 해서 뭐 제가 돈을 벌려고 하나 봐, 뭐 어떻게 하나 봐 말이 많을 수도 있지만 솔직히 돈을 버는 게 없고 돈은 들어가는 게 다예요. 저의 시간, 편집 비용 등등. 근데 저는 눈 감을 때 언제 죽더라도 내가 유튜브 해볼 걸. 내가 내 얘기를 내 목소리로 한번 해볼 걸. 이 후회를 가장 하기가 싫었어요. 나는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고 해도 그래도 내 얘기를 해서 진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사람이 한둘만 더 생기더라도 행복하게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제 버킷리스트입니다. 좀 기상캐스터 제가 방송을 좋아했는데 하는 거를 방송을 꾸준히 하지 못했던 걸 후회해요. 그때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너무 모든 일에는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일은 너무 좋았는데 사람들과의 관계, 이제 회사에서의 사회생활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20대였고 또 너무 어렸고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일을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다 놓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놓는다는 게 난 방송은 절대 안 할 거야. 나는 사업할래. 그래서 새롭게 삶을 시작하면 될 줄 알았는데 해피 엔딩이 그게 제가 딱 뭔가를 딱 한다고 해서 그게 엔딩이 아니더라고요. 결혼이 해피 엔딩, 내가 행복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러니까 내가 인생에 있어서 뭐 결혼, 출산, 딱 뭐 해야 될 게 있다고 하잖아요. 이거를 다 이루면 행복할 것 같지만 또는 돈이 이만큼 생기고 이만큼 생기고 내가 이 목표를 채우고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면 내가 이렇게 유명해지면 이걸 하면 행복해질 것 같지만 물론 행복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겪어본 바는 나는 목표를 찍었는데 제가 기상캐스터도 처음에 YTN 기상캐스터로 시작해서 거기에 만족하지 못해서 한 8개월 동안 다시 시험 준비해서 다시 KBS 공채시험 다시 기상캐스터 시험을 다시 봐가지고 들어간 거였거든요. 저는 항상 목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뤄야지 행복한 줄 아는 이런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해보니까 이 사람하고 연애하면 또는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또는 뭐 하면
또는 내가 결혼을 하면, 내가 아기를 낳으면 뭘 하면, 내가 어떤 위치까지 가면 회사에서 내가 방송에서 이 프로그램 맡으면, 아침 프로그램이랑 저녁 9시 뉴스가 사실은 아침 출근길 뉴스랑 가장 꽃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9시 뉴스 말고 가장 좋은 프로그램을 맡았는데도 불구하고 가지지 못한 거? 나는 왜 9시를 못하지? 막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감사함을 그때는 왜 느끼지 못했나 이제 와서 후회를 해요. 왜 나는 8.15 광복절날 울릉도 독도로 나를 방송을 보냈다고 왜 짜증을 냈었지? 제가 밤을 새서 갔거든요. 잠을 못 자고 독도에서 방송을 하려고 12시간을 차를 타고 배를 갈아타고 울릉도에서 배를 또 타서 독도까지 들어갔는데 접안을 하지 못해서 다시 울릉도 돌아와서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어쩔 수 없이 서울에서 방송해야 됐던 때가 있는데, 거기서 한 끼라도 울릉도에서 오징어회라도 먹어볼 걸, 지방 촬영을 갔을 때 그때를 좀 즐겨볼 걸. 항상 미래만 내다보고 난 앞으로 이렇게 행복해질 거야. 지금 돈을 모아서 나 나중에 이렇게 전세라도 마련할 수 있을 때까지는 아끼면서 살아야지. 나는 결혼을 하면 행복할 것 같아.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그 지점 어떤 거를 딱 그 인생에서 딱 그 마일스톤을 딱 꽂으면 되게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또 다른 고난의 시작이고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이더라고요. 제가 20대 때는 몰랐어서 이거를 20대인 친구들한테 꼭 말해주고 싶었고, 또 뭔가 30대인 친구들도, 30대 초반 이런 친구들은 나 결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나 이 시점에서 이 정도 직급을 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들잖아요. 근데 저는 집도 없고, 저 10년 전, 5년 전보다 지금 더 돈도 없고, 인생을 살면서 제가 이 나이가 되면 다 가질 거 가지고 있고 다 그럴 줄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미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현재를 충실하게 그때그때 행복하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서 좀 많이 전하고 싶은 그런 날이네요. 누군가가 저한테, 제 주변은 희한하게 무교들이 많아요. 또는 기독교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고, 누군가가 무교인 사람이 저한테 갑자기 물어보더라고요. 본인도 기억할지는 모르겠지만, 너 기도는 왜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고,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왜 믿는 거야? 이렇게 물어봐서 거기에 대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키게 되었습니다.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무한정 바라는 대로 해주세요가 아니고 내가 놓지 못하는 걸 놓게 해주세요. 이게 욕심이면 놓게 해주시고 이게 맞는 거면 너무 힘들지 않게, 또는 제가 열심히 하면 바른 방향으로 가서 잘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어떤 관계에서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사실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고, 인간은 힘들잖아요. 가장 행복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후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살게 해주세요. 제가 저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제가 저를 사랑해서 제가 남을 품을 수 있는 마음도 많이 갖게 해주세요. 심지어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저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사람들도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수녀님도 아니고 스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좀 그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기한 건 제가 기도 노트를 쓰면서 느낀 건데요. 처음에는 막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막 이러다가 점점 단단해지더라고요. 저는 INFP라 엄청 감정적이고 되게 이성이 없고 되게 감성적인 사람인데 조금은 더 이성적이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24년 11월에는 앞에다가 제가 막 써놨어요. 읽어보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니 그렇게 받고 싶었나 봐요, 뭐를. 응답의 기쁨, 확신. 저는 근데 응답 받은 적 진짜 많거든요. 매일매일에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거고 오래 참고 온유한 거래요. 근데 전 아직도 이거에 동의하진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오래 참고 온유하기 쉽지 않잖아요. 이사야 61장에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해 오셨대요. 상처, 외로움, 불안, 절망, 분노, 두려움 이 모든 거는 감정에 불과하다. 감정에 머물지 말고 말씀으로 나아가라. 감정을 가지고 나아가라. 그러니까 그 무슨 다리 못 꺾고 막 이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을 때 저는 못 걷는데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어났을 때 일어나진 그런 성경 속의 인물이 있거든요. 믿으면 믿는 대로 다 된다고. 그러니까 이미 될 거라고 믿고 하라고. 근데 저는 이때 유튜브 할 거라고 생각 못 했다고 했는데 여기 밑에 써 있는 거 보니까 히주튜브라고 써 있네요. 하고 싶었나 봐요. 다시 활짝 웃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도 했고요. 좀 신기해요. 근데 조금 차분해진 것 같긴 하거든요. 4년 동안. 사실 그 전에는 ENFP고 노래는 못 부르지만 그래도 페스티벌 같은데 막 엄청 잘 즐기고 막 엄청 업 잘 되고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엄청 차분해진 것 같아요. 근데 또 점점 회복될수록 저의 원래 모습이 나오겠죠? 매일매일 잘못도 하고 후회도 하고 그리고 시험도 당하고 불안도 하고 의심도 들고 이게 맞나 막 그런 요즘이었는데 점점 자리들을 모든 것들이 좀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사실은 제가 많이 성장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책장에 있던 책도 다시 하나 더 꺼냈고요. 가짜 감정. 감정을 제대로 느끼고 표현하면 인간관계가 달라진다. 아무리 노력해도 당신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 상담치료 최고권위자의 진짜 감정을 만나는 법. 이거의 서론을 보자면은 저도 이거 서론 보고 산 것 같은데 그때 우리는 감정에 왜 솔직하지 못할까? 불편한 감정의 심층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수치심으로 연결된다. 모든 인간에게는 작고 못난 존재라는 수치심이 있는데 이것이 건드려질 때 괴로운 것이다. 작고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화를 낸다. 즉 겉으로 드러난 화, 표면 감정의 이면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고 그 밑에는 인간 근원의 감정인 수치심이 있다. 이 감정을 회피하거나 감추거나 표현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과하게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제대로 하자. 저 또 이제 목차만 읽잖아요. 많이 먼저. 우리는 왜 감정이 났을까? 가정의 달에는 싸우는 가족들이 많대요. 그리고 가짜 감정을 느끼는 이유는 감정을 꾹꾹 눌러서 그리고 감정을 느끼면 감정적인 사람은 약한 사람이라는 그런 프레임. 감정을 표현한다고 약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감정을 피해서 일이나 술이나 다른 유흥으로 빠지는 거. 이런 거 다 잘못해서 감정을 외면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감정이 없는 사람들, 감정만 있는 사람도 잘못된 거고
몸만 있는 사람도 잘못된 거고. 그러니까 뭐 외로움, 두려움, 뭐 부정적인 감정,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로부터 시작된대요. 모든 싸움이. 근데 이 휘젓는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하는 감정 조절을 도와주는 10계명이 있네요. 1번, 오늘 내 기분이 어떤지 물어본다. 제 그래서 일기 쓰는 것 같기도 해요. 2번, 불편한 감정을 환영한다. 그리고 3번, 부정적인 감정일수록 표현한다. 참으면 마음의 평화를 잃는다. 감정은 억압이 아니라 소화의 대상, 소화해야 될 거.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을 잘 표현하면 된다. 4번째, 내 감정은 나의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나 짜증나고 되게 화가 나는데 이거 너 때문이야.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돌리지 말자. 5번째, 언어에 예민해지자. 부드러운 혀는 뼈를 깎는다. 저는 좀 날카로운 말을 사용할 때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6번, 감정이 주는 신호를 읽는다. 짜증이 자주 나는 사람은 인내심이 많은 사람인데 감정을 표현을 해야 된대요.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한다. 등등. 진짜 읽을 것도 많고 해볼 것도 많고 뭐지? 어려운 것 같아요. 살이 많이 빠져가지고 짜파게티고 햄버거고 피자고 맨날 몸에 안 좋은 것만 먹고 있는데 몸에 좋은 걸 좀 먹어줘야겠어요. 그럼 저는 오늘의 일기 마쳐보겠습니다.